뻔한 톡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불을 끄고 들어야 하는 클래식 아세요? 눈을 감으면 청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이 없어지지요. 기도할 때도 눈을 감는 이유가 같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지요. 맞아요. 연습을 할 때도 가끔 눈을 감고 하면 내 소리를 더욱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외롭고 슬플 때 불을 끄고 들으면 정말 좋은 클래식 곡 하나 들어볼까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에프게니 키신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좋죠, 이 부분.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마음이 졸린 거잖아. 아니 들으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게 되네요. 맞아요. 네, 이대로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선한 클래식 1부 오늘의 작곡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DJ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고요. 성인. 네, 저는 채은입니다. 어우 잘 잤다. 어우 잘 잤다. 네. 너무 자시더라. 오프닝에서 라흐마니노프 곡을 들어봤는데요. 네. 작곡가 아세요?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사람. 성인이는 알 거고. 네. 알아? 알아요. 오 손큰 대단한. 남자. 오. 어? 손 큰 남자. 네. 통 큰 남자? 몰라요, 손 저는. 큰 남자. 아 손 큰 남자. 남자. 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난번에 아, 얘기했던 네. 뭐 바흐나 뭐 네. 베토벤 같이 네. 많은 곡을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의 팬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진정한 클래식 애호가 아니면 뭐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은 무섭게 정말로, 생겼어요. 네. 오빠가 더 무서워요. 네. 오. 네. 무섭게 이분의 곡을 연주하는 거는 피아니스트의 로망? 왜? 하지만 아. 되게 화려하고 막 이렇긴 한데 아. 여자는 좀 힘들죠. 여자는 왜? 그렇죠. 네. 손 큰 남자라니까요.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큰 무대에서 네.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이 곡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네, 그 여행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행 가는데 누구랑 갔나? 같이 해주시는 분이 누구랑 갔나? 이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네. 나, 그러니까 아, 네. 네,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사람이고 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네. 손이 정말로 컸대요. 13도를 누를 수 있었다니까. 네. 그 13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누르는 그 거예요? 내가 온도계 설명하겠다고. 온도계 13도. 10도계. 그 음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네.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정말 쉽게 음정이라고 하는데 13도면 도부터 시작해요. 만약 하면 네네.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한 옥타브잖아요. 그래서 8도. 도레미파솔라까지 신 거예요. 뭐야? 몰라. 네, 두 옥타브 조금 안 되시는 거죠. 난 도에서 레까지밖에 안 되는데. 난 도에서 라도 힘든데. 도미 될 것 같은데 와. 10도 될 것 같아. 도미? 그러게. 도미 될 것 같아. 안돼 도레. 도미 먹고 싶네. 정말 손이 큰 것 같아요. 아무나 이분은. 도미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저희가 도레가 여자는 다거든요. 나 그럼 도미 구두는 할 돼? 수 있어. 도미 돼. 도미? 해봐, 도미. 여러분 도미는 회쳐 먹는 게 맛있나요? 네. 데쳐 먹는 네. 게 맛있나요? 아우. 네. 아니 이 손 네. 큰 분은 네. 저분이 안 해서 제가 할게요. 마르팡 네. 증후군 네. 아닌가 하는 어. 이야기도 그럼 있고. 뭐예요? 마르팡 뭐예요? 마르팡 증후군. 손. 이게 기다란 분이에요. 장신. 아 그거 거인병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병? 링컨 아. 대통령님. 전 대통령도 그랬다는 말도 있고 음. 그렇죠. 네. 코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음. 손도 크시고 링컨 대통령이 몰라 나 링컨 안 만나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진짜 그만해? 미안해. 네, 라흐마니노프는 1873년에 네.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저 죽은 날은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1943년. 우와. 왜냐면 우리 아빠가 45년생이라서 우리 아빠보다 2년 일찍 죽었구나. 내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45년생이신데 진짜요? 해방등이.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38년생인데.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네, 러시아 혁명 당시에 네. 독일 또 미국 등으로 이주해 살면서 네.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 20세기 벽두를 장식했던 최고의 발라드 뭐 이런 평을 들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라드라드 발라드. 발라드. 되게 웃기죠. 발라드 이런 얘기가 클래식에 나오니까. 발라드. 근데 이 라흐마니노프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라흐마니노프가 한 이야기 중에 1000번의 공연 또 1000번의 그런 그 기획 등을 통해서 이제 연주자가 된다. 그만큼 노력을 아. 많이 했다는 거죠. 손 큰 거 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을 한 음악가. 손이 크면은 좋은 거예요? 피아노 칠 때? 좋죠? 좋죠. 한 번에 두 개 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손가락이 두꺼운 거고 그렇게 아니야? 두꺼운 사람 없잖아. 이따 뭐라 되겠는데? 아니야? 네, 아까 들으신 곡은 네, 라흐마니노프가 쓴 피아노 협주곡 4개 중에서 네. 두 번째 곡인데요. 이 곡을 작곡함으로 그는 오랜 슬럼프와 네. 정신병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신병. 다음 협주곡의 3번은 또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이라고. 네. 무덤? 네. 왜? 왜 무덤? 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영화 샤인 보셨어요? 보긴 봤어요. 샤인에서 주인공이 이 곡을 연습하다가 되게 어려워. 분열, 아, 그 사람이 이곡 연습했어요? 분열, 정동 나오네. 장애를 일으키죠. 어. 정동 장애가 뭐냐? 아, 내가 그때 공부했잖아. 궁금하다.
정신분열증 아시잖아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기분 장애. 그러니까 양극성 뭐야? 기분 장애가 조울증이래요. 조울증이네. 조울증? 조울증과 정신분열 장애가 왔다 갔다 조울증이 하는데 그러면은 기분 막 좋아졌다 기분 막 나빠졌다가 조울증이고 엄청 이런 나빴다가 거 엄청 있잖아. 나빴다. 그거에다가 플러스 정신분열. 있는데 비슷한 양쪽이 비슷한 증상을 드러내지 어떤 경우인지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복잡하죠, 복잡한 사람이. 그런 정신. 근데 라흐마니노프 본인도 그렇게 약간 정신병을 좀 알았다고 해요. 1번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한 때 완전 망했대요. 사람들이 막 저것도 작품이라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하던 작곡가가 왜 배우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되게 유명하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뭔가 이렇게 좀 안 좋다는 평을 들으면 되게 이제 다운이 돼 갖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자기 정신세계 안으로. 그렇구나. 아니 저는 아쉽게도 그 샤인이라는 영화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뭐 여하튼 남자가 네. 피아노를 치는 건 되게 멋진 거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남자 그렇죠. 피아니스트들이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노랗게. 게스트로 한국 남자 피아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우와. 노랗게 뜨고 있어. 노랗게 뜨고 있어. 서울 예고 졸업하셨죠? 네. 서울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세계일보 콩쿨 대상도 받으시고 우와. 영상 음악 콩쿨 전체 대상, 음악 춘추 콩쿨 1위, 그리고 오. 리스트 콩쿨에 입상하여 헝가리 유학길에 오른 그 남자. 오, 예. 조선일보 신인 헝가리. 음악회 출연, 그리고 예술의 전당 독주회, 그리고 인티모 트리오 피아니스트이며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를 모셨습니다. 혼남이다. 와, 와, 이 남자 노랗다. 혼남이래. 우와 노랗다. 자, 예. 노랗게 떴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헝가리. 헝가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헝가리 정신 있어야죠, 음악가들은. 졸린 정신이 있으면 안 돼. 아이 참. 네. 되게 진짜 경력 화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는 네. 이제 부모님이 왜 제가 이제 87년생인데 고맘때 이제 붐이 일었었어요. 학원 뭐 태권도, 피아노 학원, 속세무 학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시대에 부모님도 태어났다. 네, 그때 이제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네. 이렇게 학원에 보내주시기 시작했던 게 5살 때. 5살 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다섯 피아노를 살. 쳤어요.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마이킹을 잘 못해요. 아, 네, 네. 마이크를 대고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에 하시면 돼요. 우리 가까이. 보이는 네. 라디오라서. 네. 네.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적응 안 되네요. 네. 아유, 아까 우리 저희가 라흐마니노프도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손 큰 남자에 음. 대해서. 손 크세요? 저는 사실 좀 크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크네. 오빠 해봐요. 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는 이렇게 건반을 하면은 도에서 미는 닿는데 네. 거봐, 크지. 파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는 정도. 그럼 나보다 큰 거야 그럼. 근데 소리가 진짜 또랑또랑해요. 연주할 때 보면. 아, 나 그 동영상 그거 봤어요. 그거 겨울 연가 아니 겨울왕가? 겨울왕국. 우연가란 거. 라라라라라라 나올 뻔했다. 유튜브에 동영상 있답니다. 찾아보실 걸로. 우리 녹색창 1위 올리는 걸로. 피아니스트 누구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또 내 얘기하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음원에도 소개됐던 예브겐 키신 네. 연주자 되게 화려하고 맞아요. 그런 플레이풀한 연주자를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또 특별히 또 한국 아티스트 중에서 백건우 선생님 최근에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연주 만났어요? 활동을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연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사로 소식들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진짜 딱 백건호 선생님 모습 보면은 저는 베토벤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또 죄송합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잘 하지 않은 활동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멘토로 이렇게 삼고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그럼 만나야지 멘토 하려면 만나요. 그러니까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 뵙고 싶대요. 네. 꼭 만나주세요. 모셔야 되겠다.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참. 네. 집안이 음악까지만 혹시세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네, 친척들 중에서도 음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대를 나오시긴 했는데 예술가지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럼 미술 하세요, 아버님? 아니요, 그냥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오랫동안 광고 회사 쪽에서 이렇게 광고. 종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퇴직하시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 광고 음악 하세요? 이런 거 연결해주면 아주 제가 말씀드릴 수 좋네요. 없습니다. 무슨 사업 하세요? 네, 다음 얘기.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지나가는 걸로. 네. 엊그제도 그러니까. 무슨 영화 음악을 주제로 연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아티스트들끼리 좋은 마음을 모아서 또 저희들 젊은 아티스트들 자체적으로 공연을 제작을 해서 이제 컨텐츠는 피아노 독주였는데 이제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해가지고 뭐 이지 리스닝부터 이제 쇼팽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쇼핑도 하고 같이. 쇼핑. 쇼팽입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인티모 트리오잖아요. 네네. 그 아까 지금 말한 거기가 인티모 트리오.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니고요. 네, 네. 그 안에 여자친구 있죠? 아, 없습니다. 그래도 안 넘어오네. 하나도 안 넘어오네. 그러면 뭐 군악대나 뭐 이런 데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헝가리 유학길을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안 했는데? 아, 네네. 했는데? 아니가 보통은 내가 했나? 이렇게 유학 갔다 오면 내가 했다. 미안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관계 중요해요.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귀국 독주회라고 네. 이제 보통 친구들 보면 많이 하는데 저는 귀국 입대를 했었죠. 이제 남자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 왔네. 한국 남자라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국방의 의무인데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군악대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국방부 군악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동장역 네. 4번 출구에 나오면 부대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집이랑도 저는 년도? 2012년부터 14년까지. 나 그때 한번 집회 간 것 같은데. 국군 중앙교회. 거기서 아, 네네네, 맞아요. 나 집회 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저도 국군 중앙교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을 수도 있겠다. 만났을 수도 있겠다. 진짜 마주쳤을 수도 와. 있겠다. 그렇구나. 서로 기억 못 한다는 거 우선은 그렇다는 거. 여자가 아니잖아. 근데 어렸을 때 꿈이 네. 뭐였는지. 저는 네. 참 다행인 건 네. 뭐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도 꿈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어릴 적 꿈을 가졌던 거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죠. 5살 때부터 그럼 피아니스트. 사실은 이제 부모님은 처음에 저를 피아노를 시키고 싶지는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배고프다. 길이잖아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학원 저는 그동안 계속 학원을 다녔었고 네. 학원 원장 선생님이 이 친구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번 이렇게 제의를 하셨었나 봐요. 천재가 나타났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네. 이제 저도 사실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래도 남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피아노는 좀 잘 친다 이렇게 얘기를 천재가 나타났다. 천재가. 천재. 우리 아들은 천재예요. 엄마 난 천재인가 봐. 그래서 엄마가 안 그러셨대도 아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원학교라고 이제 예술 전문으로 가르치는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진학 시험을 봤었는데 거기는 낙마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예원 안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부모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셨었거든요. 피아니스트를 정말 하고 싶냐, 계속 음악을 하고 싶냐 그랬는데 저는 사실 어린 마음에 사실 피아노 말고 잘하는 거를 제가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있어. 6학년이 지금 피아노 말고 딴 것도 있는 뭘 거야. 알겠어요 그 어린 친구가. 그래서 네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원이 아닌 또 다른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해서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연마를 해서 서울예고에 진학을 하게 인문계에서 됐고 서울예고 들어가기 힘든데. 예, 저도 몇 안 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게. 예, 오늘의 작곡가 아까 말씀 우리가 계속 드렸었잖아요. 라흐마니노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에서 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었는데 네.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가 많았고 네. 손이 정말 컸던 피아니스트고 작곡가였고 로망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그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곡을 나도 해보고 싶어 협연. 네. 특히 피아노 협주곡 2번 오늘 들으셨던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왜 현대 음악은 조금 듣기 난해하고 그러는 생각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쓰이고 해서
정말 연주를 해보고 싶은 네. 근데 사실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사실 오. 협연의 기회가 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 라흐마니노프 곡 중에서 하나 더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네. 정말 심금을 울리는 곡을 네. 하나 더 뽑아봤어요. 꼭 울려야 돼. 네, 예전에는 무조건 막 빠르고 화려한 맞아. 곡이 되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었나 이런 곡이 좋네요. 디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하는 네.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의 연주로 네. 라흐마니 교향곡 2번 2악장 클라리넷 솔로 부분을 네. 들으시겠습니다.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웹에서의 검색은 뻔뻔한 톡송으로 하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뻔뻔한 톡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 선곡표도 보시고 당첨자도 보시고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다 사연을 남기실 때는 블로그로 오시면 돼요. 블로그에는 엘라인에 대한 정보나 대화를 또 나누실 수 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녹색창에 엘라인 밴드 또는 뻔뻔한 톡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밀글로 사연 올리실 수 있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 반드시 방송 듣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댓글을 남겨주실 때 비밀글로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또 당첨된 분들이거든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다면 손편지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8층 CTS 라디오조이로 손편지 써주시면 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방송 뻔뻔한 클래식 이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는가? 첫째, 되게 어색하네요. 그동안 궁금했던 클래식 곡과 클래식 작곡가, 연주자 이야기. 그리고 네. 두 번째, 내가 아는 작곡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세 번째, 이 곡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등등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 피아니스트 조영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네. 엘라인 매주 목요일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엘라인만이 낼 수 있는 색깔의 예배, 매주 다른 컨셉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만 높이는 예배 함께 하세요. 또 특별히 이번 오늘이겠구만. 오늘이에요. 네. 우리 17일 예배 드렸는데 아깝다. 아깝다. 네. 네, 다음.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원일교에서 저희가 공연이 있으니까 네. 예배에 오시면 더 좋겠고요. 자, 매주 목요일 7시 20분 자양도 건대 있고요. 근처에 위치한 원일교회입니다. CTS 라디오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속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그나의 뻔뻔한 클래식. 클래식. 어렵다고요? 알고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뻔뻔한 클래식 2부 그 곡 이렇게 시간입니다. 반호 격하게 없어. 격하게 없어요. 반호. 오늘은 네. 특별 게스트 피아니스트 네. 조영은 씨와 함께합니다. 네.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네. 헝가리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헝가리라는 나라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제 3국이잖아요. 네. 완전히.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간다 하는 나라는 이제 뭐 미국 제일 많이 갈 테고 또 독일, 또 유럽이면은 독일 쪽을 많이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이제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해가 2010년이었고 아니죠. 2009년이죠. 2009년이었고 그때가 한국하고 헝가리가 수교된 지 20주년이 딱 되는 해여서 그때 이제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하고 저희 그 대사관하고 또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리스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리스트 콩쿨 제1회였거든요. 첫 번째로 열린 네. 콩쿨이었고 제가 그때 콩쿨에 입상을 1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특전이 그거였거든요. 전체 대상은 이제 그 헝가리 리스트 아카데미의
1년 학비를 면제받고 우와. 유학을 갈 수 있는 게 특전이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대상을 탄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네.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라고 아니,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죄송해요. 말이 혼나왔네요. 여자분이었는데 과거 여자친구.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미 다른 데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이제 페스티벌 주최한 한국 리스트 협회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신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전을 이게 또 행사 첫 회고 네. 또 이 좋은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딱 4학년 졸업하는 네. 시기였고 저도 어디로 유학을 갈지 고민을 하던 중에 있었는데 헝가리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마음에 딱 내키지는 않았어요. 사실 염두에 전혀 없었던 나라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갔다 오고 나서는 드는 생각은 참 잘 선택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리스트 음악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유학을 피아니스트들이 가고자 한다 그러면 헝가리도 추천한다 이 얘기인가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뭐 나라나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저도, 중요하고 그 생각이 내가 굉장히-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리스트 학교예요. 아, 네네. 리스트가 세운 학교 독일에 있는 건데 프란츠 리스트. 미스트? 미스트? 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목록 미스트. 안개. 아까 전에 막 콩쿨 하신 거를 쭉 제가 나열했잖아요. 되게 네네. 많이 참여하셨어요. 입상도 하시고 막 상도 타시고 대상도 네. 받으시고 안 떨리셨어요? 안 진짜. 떨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사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조수민 선생님도 무대에서는 떤다고 그렇게 떠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네. 것 같은데 무대라는 그 장소는 굉장히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두려움이 많은 장소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연마하고 연습했던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마다 마치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은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끝났는데 네. 그런 참 두렵지만 또 이렇게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또 그 무대만큼 좋은 곳이 없는 긴장과 뿌듯함이 함께. 네, 굉장히 많은 뭐 라흐마니노프처럼 1000번 세워야 뭐 좀 덜 떨리겠지. 즐길 수 있겠지. 뭐. 네, 아까 그 그럼- 얘기 듣고 되게 그 본인한테는 무대라는 것은 그 시험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죠. 제 이제 달란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언니 연주회 때 반주하셨잖아요. 근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할 때 막씩 웃는 거여서 되게 귀엽다. 왜 웃었어요? 긴장 안 한 척하려고. 끝나게 좋아서 와 끝났다. 근데 누가 되게 이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웃는 근데 모습이 보는 닮았다고 입장에서. 동생이냐고 정말요? 묻는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딱 인사고 이렇게 정색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무표정으로 들어가신 연주들도 꽤 맞아요. 많으신데 그때 딱 나오자마자 씩 웃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일부러 좀 긴장을 풀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웃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거 다 기억난다. 어디 그 방송 보는데 신문 기사였나? 그거 보는데 그 어떤 한 분 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독주회였나 봐요. 근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아프고 병원에 응급실로 간 거야. 맞아. 그래갔는데 어쩔 수 없었고 피아니스트가 그거 시간 나와가지고 맞아. 네, 저도 그게 다 아는 봤어요. 곡들 이렇게 네. 해줬더니 끝에 다들 막 웨딩 한박 마치하고. 웃음하면서 막 되게 기분 좋게 갔다 막 그런 기사를 봤어요. 맨 끝에 웨딩 마치 쳤잖아요. 그분이. 네. 그 기사가 제 독주회 때 났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막 뒤에서 나 아플게 연주해줘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이참에 한번 있었구나. 스타가 돼보자 막 이러면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아까도 무대란 나에게 이런 곳이다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시험장이다 또 거울처럼 나를 만나는 곳이다 네. 뭐 그것뿐인가요? 무슨 되게 청문회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물어보시면은 네. 아. 안 그래도 떨리는데 지금. 단지 그것뿐입니까? 예, 아니 클래식 외에도 네. 교회에서 밴드에서 키보드를 친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많은 걸 알고 계시네. 아니, 저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네네. 잠깐 나왔었는데 국군 중앙교회라고 제가 이제 군 복무 시절에 다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제 그 근처에 국방부에 복무하는 병사들 그리고 군악대 이렇게 현충원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이 이제 출석하는 국군 중앙교회거든요. 국군 군대 교회 이제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죠. 이제 거기에 군 군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찬양팀 단체가 있어요. 헤븐 보이스라고. 남자들만 있구나.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군인 가족들도 있고. 아쉽네. 이제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교회고 해서 갈 수 있대.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국군 장병들이 거의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크게 집회를 하는 게 이제 6.25 상기 구국 기도 대성회라고 그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 집 근처네 행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인 찬양팀으로 헤븐 보이스가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도 이제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건반 주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 헝가리를 다녀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냥 성가대에서만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로망이었어요. 찬양팀에서 이렇게 건반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꿈이 이루어졌던 게 군대 시절에 있었던 그 6.25 상기 되게 이름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구국성회라고 구국성회라고 하면은 쉽겠죠. 구국성회에서 이제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그때 인연이 이제 제가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영입이 된 거죠. 워낙 이제 마침 건반 원래 하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됐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도 계속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렇구나. 건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잖아요. 모태 신앙들은 약간 못하는 신앙이야.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시기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딱 태어날 때부터 그 기독교 집안들은 좀 어렵잖아요. 딱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아멘 대신 응애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만날 때가 때로. 언젠지 그래 고맙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태신앙이 진짜 못하는 신앙이다라는 저도 사실 그런 삶을 최근까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30인데 요즘 30즈음에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네, 밀어두고 이제 언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 질문하셨는데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시기도 하고 교회는 어렸을 적부터 출석을 했었죠.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부 때부터 성가대 이렇게 막 봉사도 하고 피아노 반주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로 봉사도 하고 정말 그냥 학교 다니듯이 어떻게 보면은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교회를 이렇게 교회 학교니까 맞죠. 원래 학교는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정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면은 아시겠지만 아세요? 정말 모르지 저 사람은 어떤지 난 모르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빈곤할 때고 마음적으로 정말 그 생전 있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정말 내가 갈급한 게 무엇인지를 진정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가 가장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때도 이제 군대에서도 종교활동 보장을 해주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전에는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정말 그 갈급한 마음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처음 정말 실감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나는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모습을 많이 봐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막 우리 멤버 안에서도 막 옛날에 일 가다가 이것도 못 하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고 내가 또 막 다독여주고 막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영훈 씨는 네. 포기하고 싶은 데 없었어요? 피아노를요. 저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저는 저한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피아노고 사실 딴 거 할 용기가 없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근데 피아니스트들이 되게 일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연주 기회가 많고 그런가요? 무대가 많이 세워. 네, 이제 전역하고 나서 그때 군대에서도 이제 군악대에 있었으니까 또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또 그 인연으로 해서 또 좋은 이렇게 연주 자리나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연주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역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밴드도 해보고 이렇게 아까 인티모 트리오라고 클래식 네. 앙상블이거든요. 트리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좋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클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조금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이제 저는 소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같은 이제 클래식 연주자지만 꼭 여기에만 이렇게 정말 지루한 클래식 연주자가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맞아요. 되게 좋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도전하고 싶은 장르요. 금방 뭐 여러 다양한 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피아노로. 재즈 배워보고 싶습니다. 재즈. 네. 그 약간 좀 끼가 더 있어. 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즈 같은 게. 네, 맞아요. 다른 피가 또. 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연주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예. 오늘 특별히 라이브 연주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질문 하나 안 했네. 네, 아니 라이브 연주 듣기 전에 앞으로의 네. 계획들 얘기해 네네. 주면 좋겠어요. 뭐 독주회도 계획돼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귀국 독주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귀국한 지는 하고 귀국 독주회는 이제 그렇죠. 하고.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바람에 또 공군 제일 긴 군대를 갔다 왔어요. 24개월 갔다 왔는데 이제 귀국 독주회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고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를 해서 다음 달 21일 1월 21일에 이제 귀국 독주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100% 클래식 공연이고 저희 청취자들에게 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랑 협연 지금 일정도 계약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앙상블 활동, 인티모 트리오 활동도 내년 10월이죠. 아직 좀 멀었는데 그때도 제 2회 정기 연주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계획이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연주 활동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연습하느라 몸은 좀 힘들지만 저희 좀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연주 활동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네. 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네. 준비한 곡은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CCM 찬양곡인데 원래 이제 제가 듣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건반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예전에 네. 그 연주 듣고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거 원래 연주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그랬던 거는 굉장히 제가 클래시컬하게 편곡을 했던 곡인데 네, 네. 건반 수가 모자라가지고 건반 수가 아쉽다. 키보드 때문에 건반 한 대 더 있으면 돼요? 이렇게 즐겨. 그래서 이 찬양이 또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헝가리 유학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 마지막 예배 때 제가 특송으로 또 했던 곡이기도 하고 가사가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제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 가사가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고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도 오고 그래서 이 찬양 오늘 특별히 가사는 들으실 수 없지만 이제 멜로디로 또 네. 선율로 이렇게 찬양 네.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건반이 아쉽네요. 근데 예. 다음에 한번 또 들려주시는 라이브인 걸로. 거 티내려고 조금 틀려도 봤습니다. 알면 원래 그래요. 네. 네. 참. 음악가의 길은 네. 정말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연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네.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 자신의 일을 주님께 받듯이 한다면 어떤 일이든 최고의 경지에 그리고 직업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영훈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좀 유익한 시간이었기도 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주님의 그런 향기를 조금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나 하나 더, 피아노를 이제 또 전공하려고 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네네. 또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 뭐 연습 열심히 해, 뭐 야 좀 시험해, 뭐 수많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면 보시면서 네. 짧게. 사실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저도 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말 죽게 하듯이 하라. 항상 그 받은 달란트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은 나지만 그 받음을 통해서 이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항상 아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 멋지네요. 네. 마지막 곡은 피아니스트 조영훈과 바이올리스트 여그나의 연주로 네. 작곡가 김시영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중 파트 2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파트 3 소중한 미소 천사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DJ 여그나였고요. 세상이 채은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영훈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속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 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